이제 이 두 번째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문제집 여기에는 이제 두 번째 문제고요. 모의고사 진행하고 2회차로 진행을 하고, 두꺼운 책, 요 큰 책에는 5회차 내용입니다. 지금. 이게 회차가 갈수록 어려워지나요? 문제가 좀 발전되기는 해요. 네, 발전되고 좀 반복되는 문제도 있거든요. 나도 발전 문제들이 근데 이제 반복되는 문제들은 이게 자주 나오는 문제구나 해서 체크를 해 놓으셨다가 몰랐던 개념 다시 또 정리를 해 놓으시고 그렇게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오전에 없으셨던 분도 있으셨기 때문에 설명을 추가로 드리면, 오늘 두 번째 이 2회차 하고 2시간 뒤에 다시 3회차 진행을 하는데, 3회차에는 올해 1월에 진행할 때 23년 복귀 문제를, 기출 복귀 문제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문제집 구성을 보시면 기초, 심화, 응용 문제인데, 응용 문제가 실제 25개 모의고사로 진행을 하고요. 기초 단계 심화 단계는 문제 바로 옆장에 답이 있잖아요. 그래서 답을 바로바로 보면서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네. 그죠? 그래서 문제 푸시다가 처음에는 오답 체크에다가 1차 뭘 체크를 했었는지, 두 번째 뭘 체크했는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기초 단계 넘어갈게요. 자, 23쪽이죠? 예, 23쪽입니다. 자, 첫 번째, 스트레스를 받을 때 활성화하는 교감신경은 투쟁 혹은 도주 반응을 일으킨다. 예, 요거는 맞죠? 예,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요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되고, 교감신경이 활성화될 때는 투쟁 혹은 도주 반응, 혹은 이 용어가 다르게 나올 때는 싸움 혹은 도망 반응 이렇게도 나옵니다. 영어는 fight or flight, 요건 동일하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다른 용어가 나오더라도 비슷한 이 개념이다 하면 요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럼 두 번째, 공포 반응을 고전적 조건 형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자, 이거는 맞죠? 고전적 조건 형성이 공포 반응으로 공포 반응이 고전적 조건 형성으로 이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제가 이 뒤에 응용 문제도 나오는데, 자, 요것만 보시면 돼요. 고전적 조건 형성이 파블로프로 되잖아요. 이게, 요거 조금, 요거 보시면 답이 되기 때문에, 이제 오늘 할게요. 공포 반응이 있을 때, 우리가 뭐 위협적인 소리를 듣거나 아니면 보거나 할 때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바퀴벌레. 바퀴벌레를 보면 깜짝 놀라죠? 네. 보통. 아닐 수도 있지만 대부분 놀라잖아요. 예, 처음에는 이걸 보면 이렇게 나는 이게 무조건, 예, 그렇죠. 무조건 자극이고 여기는 무조건 반응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언제 이걸 같이 보냐, 아니면 혹은 내가 뭐 어떤 걸 들고 있을 때 이걸 봤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없는 다른 어떤 자극이 연합이 되죠. 여기 같이 놀란 반응이 일어납니다. 같이. 그러면 이게 연합이 돼서 이게 조건 자극이 되고 이게 조건 반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뭐 정상적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바퀴벌레가 방에서 발견됐어.
아니면 창고 안에서 발견됐어. 그러면 창고 같은데 못 들어가게 되는 현상이 생기죠. 근데 창고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사실 아무 상관은 없는데 이게 연결이 돼서 놀란 반응, 같이 두려운 반응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공포 반응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공포 반응은 이 고전적 조건 형성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조금 이따가 응용 문제 다시 나오니까 그걸 보면서 같이 보시면 확실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 3번. 스키너는 지금 이 순간에 의도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마음 챙김을 통하여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예, 요거는 틀렸죠. 예, 마음 챙김은 존 카바진이라는 이제 사람이 개념을 더 명확하게 이제 만들어서 연구로 만들었습니다. 사실 뭐 마음 챙김이라는 게 불교에서 이렇게 동양에서 막 흔히들 하던 거였는데 실제로 이제 심리학으로 가져오고 연구를 한 게 존 카바진이었습니다. 최초로. 그 다음에 이제 4번. 어떤 질문은 네 아니요처럼 이미 구성된 선택지에서만 답변할 수 있는 질문 형식이며 어떤 질문은 자유응답형 질문으로 답변 형태에 제약이 없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네, 첫 번째가 폐쇄형 질문이고요. 두 번째가 네, 개방형 질문입니다. 요거는 심리 상담하실 때 아주 기초적인 점이라서 알고 계시면 뭐 나중에라도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이 폐쇄형 질문으로 하면 명확하게 답이 나오기는 하지만 이 내담자의 어떤 심리적인 더 풍부하게 답변을 끌어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개방형 질문으로 심리 상담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A군 성격장애는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기이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며 자, 세 가지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네, 잘하시네요. 네. 자, A군 성격장애가 지금 아까 1회차 반복적으로 나왔잖아요. A군 성격장애에서 멈추지 마시고 B군, C군 성격장애 어떤 게 있는지, 그 다음에 각 군이 그 특징적인 모습은 어떤지, 그 다음에 성격장애별로 기본적인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그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격장애가 10개 분류가 있는데 그걸 이제 A군, B군, C군 이렇게 이제 군집으로 묶어서 저 같으면은 A군 하나 넣고요, B군 4개 넣고 다른 성격장애 유형 무엇인가 보시면 예,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6번. 과로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치유인자로 스트레스 감소, 면역 기능 향상, 염증 감소, 호흡기 건강 개선, 혈압 조절 등의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네, 피톤치드. 예,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심화 단계 네 문제가 있습니다. 자, 요것도 4분 드릴 테니까 1분에 한 문제씩 한번 풀어보시죠. 자, 지금부터 4분 드릴게요. 자, 21분에. 자, 이 앞에 문제랑 뭐 중복되는 게 많죠? 네. 자, 스트레스 받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신체 변화가 아닌 거. 자, 뭐 뒤에 해설에는 제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해설을 좀 해놨는데 좀 말로 설명을 드리면 심박수도 증가하고 혈압도 증가하고 소화 기능이 저하되잖아요. 이게 원리가 왜 이러냐면 우리가 위급한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뭐 산에서 멧돼지를 만났다. 그러면 우리가 빨리 움직이거나 아니면 멧돼지하고 싸우거나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려면 순간적으로 힘을 많이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몸에서 에너지를 막 쓰도록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심장 박동도 빨라지죠. 혈액으로 에너지를 공급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혈압도 증가하고, 그 다음에 땀도 분비가 되죠. 많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소화 기능이 왜 저하되냐면
에너지를 움직이는데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소화시키는데 기능을 이제 저하시켜 놓는 겁니다. 그리고 동공이 축소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자극을 더 많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동공을 확장시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콜레스테롤 증가도 똑같이 에너지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이제 작용을 하는 겁니다. 콜레스테롤도 증가하고 당 수치도 증가하죠. 그 다음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거, 해리라는 게 좀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요. 해리라는 거는 이게 지금 완전 정신 상태가 붕괴되는 현상이다 보시면 되고, 이게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 예, 그걸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증상이. 그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 2인증, 내가 마치 외부 관찰자가 된 듯한 느낌이 들거나 아니면 주변 환경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생활 잘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경험이 없으시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요. 실제로 뭐 가정 폭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살인으로 이제 돌아가신 뭐 유가족 분이라든지 상담을 해보면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조현병 증상에 해당되지 않는 거, 불안입니다. 뭐 조현병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뭐 이런 불안이 생길 수도 있지만 조현병이라고 불안이 생기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대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왜곡 감소시켜주고 자신과 상대방이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의사소통 기능, 확인 기능이죠. 자, 그 다음 이제 응용 단계 문제. 자, 이제 25문제를 25분 동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24분이니까 한 50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 두 번째 시험이 좀 난이도가 있다고 좀 느끼실 수도 있는데, 요거 한 번 더 풀어보시면서 조금 더 발전해 나가는, 그리고 좀 더 많이 알게 되는 이제 그런 지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네. 1번 산림치유 프로그램 효과를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해 보았다. 다음 생리적 측정 항목 중 유의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자, 코티졸 농도, 이건 스트레스 호르몬이니까 가능하겠죠. 심박 변이도도 스트레스 측정할 때 주요한 이제 요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뇌파, 이것도 들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혈압도 이제 낮아진다, 이런 것도 있죠. 연구가 있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스트레스가 많은 직장인에 대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MRI 영상 기술을 통해서 측정해 보려고 한다. 산림치유 프로그램 효과로 전후 변화 측정에 가장 적절한 부위는, 여기 답은 2번입니다. 예. 3번입니다. 3번. 예, 편도체예요. 편도체가 뭐냐면, 편도체가 핵심 역할은 공포 반응이 일어날 때 막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스트레스 받을 때도 이게 막 활성화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많은 이 직장인이 이게 산림치유를 받았을 때, 프로그램 받았을 때 편도체를 측정을 해보면 활성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이게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뭐, 여기 자, 여기 보면, 여기 노란색 점이 편도체입니다. 엄청 작은 점같이 생긴 거예요. 여기 파란색이 해마, 기억을 담당하죠. 그래서 기억이랑 공포랑 아주 밀접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억을 일으키는 자극이 온다, 그러면 공포 반응도 즉각적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성을 차리기 전에 이 공포 반응부터 쭉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기 편도체가 답이 되겠고요. 자, 해마나 편도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주요하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 부위는 시상하부,
시상, 그 다음에 송과샘, 이건 멜라토닌 나오는 거죠. 그다음 뇌하수체, 요렇게 이제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좀 추가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전두엽, 후두엽, 측두엽 뭐 요렇게는 알아두셔야겠죠. 자, 시상 1번 시상하부, 요거는 항상성을 유지하는 거죠. 항상성이라는 거는 체내에 뭐 어떤 수분이라든지 체온이라든지 이걸 유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뭐 대사 조절 같은 역할을 하고, 그 다음 후두엽은 머리 뒤쪽에 있는 데죠. 이거는 시각을 담당합니다. 예, 오, 잘하시네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연수. 연수는 어떤 역할을 하죠?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생명체가 당연하게 나오는 반응들, 보면 소화기관이라든지 심장 운동이라든지 호흡이라든지 이런 생명에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이제 담당합니다. 손에는 몸에서 큰 운동을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균형이라든지 빨리빨리 움직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다음 3번. 다음 보기에 박정열 씨에 대한 정신분석적 설명을 옳은 것은 극도로 엄격하고 통제하는 습관, 그 다음에 꼼꼼하게 정리하고 물건이 제자리에 있지 않으면 상당한 스트레스 받는다. 이걸 주변 동료들에게 강요를 해서 갈등을 빚었다. 뭐 위에 뭐 엄격하게 이제 뭐 정리정돈하고 이 정도는 누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있는데 이걸 이제 다른 사람들이랑 갈등 빚을 정도면 사회생활 이제 안 된다 이러면 성격 장애. 아까 인격 장애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는 이제 성격 장애 말고 인격 장애를 더 많이 쓰는 트렌드긴 해요. 그래서 이런 일상생활에서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하면 인격 장애로 이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정신분석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아까 얘기할 때 이제 고착 보셨죠? 네. 고착. 이런 문제도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자, 항문기 고착이 됐을 때 이 배변 문제를 너무 이제 부모님들이 관여를 해서 너무 청결하게 하거나 아니면 너무 내버려 두거나 이러면 통제, 질서, 청결, 권유한 문제 행동 이런 이제 성인기 돼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도 알아두시면 이제 좋을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남근기 때 나타나는 거거든요. 오이디푸스가 이렇게 신화에서 따오는 건데, 그리스 신화에서 이 프로이트가 따와서 하는 건데, 개념은 이런 거예요. 남자 아동이 어머니한테 성적인 매력을 느끼면서 아버지한테 질투를 느끼게 되죠. 그러면서 아버지는 이제 크고 이러니까 똑같은 이제 이 적으로 보잖아요. 똑같은 대상을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이 남자 아동 같은 경우에는 이 아버지한테 내 거시기가 잘릴 것 같다는 그런 거세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아버지와의 갈등 이런 걸 이제 다루는 거예요. 그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신화에서 따온 것.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남자 아동에 해당되는 것이고, 엘렉트라 콤플렉스는 이제 여자 아이한테 해당되는 거죠. 다음 이제 4번. 보기 내용에 관한 진단을 옳게 짝지어진 것은 수면 중에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아서 극심한 불안 겪은 뒤에 그런 증상이 생길 것 같아서 버스, 극장, 엘리베이터 같은 일상적 공간이 매우 불안한 공간으로 변했다. 그리고 그 불안을 느끼는 상황이 점점 많아서 생활에 제약이 생겼다. 숨이 제대로 쉬지 않아서 극심한 불안을 겪었다. 이거는 공황 발작이죠. 그 다음에 공황 발작이 일어날까봐 다시 또 일상생활이 힘들어지죠. 그래서 이 공간이 또 회피되는 공간이 더 커지죠. 공황장애가 됩니다. 그 다음에 택시 기사가
친한 동료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후에 이 운전석에 앉을 때마다 사고 장면이 떠오르고 불안감이 생겨서 매우 힘들었다. 그리고 동료 사망 장소 근처로 가는 손님은 받지 않는다. 예. 이거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되겠습니다. 아까 이제 질문 주셨던 게 헷갈릴 수가 있는데, 공황 장애는 공황 발작이 있고, 공황 발작이 일어날까봐 두려워하는 회피, 뭐 이런 반응이 있겠죠. 그 다음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는 외상적 사건이 있어요. 그 외상적 사건이 다시 또 머릿속에 재현이 되고, 그리고 이 재현이 되는 게 괴로우니까 다시 그런 장면을 피하죠. 예. 그 다음에 5번. 자, 5번은 좀 어떠셨나요? 네, 5번 어떠셨어요? 아니, 느낌이 어떠세요? 맞고 틀리면. 예, 이것도 고전적 조건 형성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 공포 반응이 이거 고전적 조건 형성으로 설명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 광고도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자동차 세단이나 뭐 화장품, 명품 이런 광고 할 때 엄청 고급스러운 이미지 같이 나오잖아요. 이게 고급스러운 이미지와 향수 결합을 시켜서 이 향수는 고급이다라고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죠. 그런 것처럼 이게 똑같습니다. 자, 파블로프 개 실험은 다 아시죠? 네. 조건 형성 전에 광고, 우아한 건물이나 배우들은 고급이네 라는 반응을 당연하게 일으킵니다. 그래서 무조건 자극이고 고급이다 라는 게 무조건 반응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새 모델 자동차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 자동차를 보면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근데 이 새 모델 자동차가 여기 요런 이미지랑 같이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니까 이 자동차도 고급이네 라는 반응이 동시에 나타나는 겁니다. 같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반복적으로 연합을 시켜주니까 이 새 모델 자동차는 조건 자극이 되고 이 조건 반응으로 이 자동차도 고급이다 라고 이제 반응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고전적 조건 형성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고전적 조건 형성, 조작적 조건 형성 헷갈리죠, 말이? 네. 예. 자, 이 연합되는 거, 각기 다른 자극이 연합이 돼서 이 같은 반응을 일으키는, 이거는 이제 고전적 조건 형성이에요. 파블로프. 그 다음에 강화물이 생긴다. 강화물이 생겨서 이 행동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한다. 그러면 이거는 조작적 조건 형성이에요. 네, 행동의 빈도와 강도를 조작하는 겁니다. 네, 그거 많이 헷갈려요. 자, 강화물이 나온다. 그거는 조작적 조건 형성. 그 다음에 연합이 돼서 무조건 자극, 조건 자극, 중립 자극 이런 게 나온다. 그러면 고전적 조건 형성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5번 답은 단순하죠. 고전적 조건 형성. 네. 그 다음에 6번. 보기의 예시에서 나타나는 방어 기제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2%. 그러면 건강기능식품 광고 조작 성공. 네, 예시를 들어보시죠. 네. 건강기능식품. 예, 건강기능식품이 어린이들 네. 건강 음료나 비타민 제제. 그것도 여기 고전성인가요? 그것도 여기 이걸로 설명이 되겠죠. 고전. 네, 이걸로 조금 이거 되겠죠. 네, 단맛이랑 약이랑 같이 연합이 돼서 영양제. 머리가 좀 맞아.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걸로 되죠. 설명이 되죠. 예.
키가 크고, 그리고 막, 네, 머리가 좋아지고, 이거는 되게 긍정적인 자극이 되죠. 근데 중립 자극이었던 영양제가 이거랑 연합이 되면서, 이 영양제는 키 크는 거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네, 이거 고전적 조건 형성으로 설명이 되죠. 예, 이것도 한 학기 정도 수업을 한 뒤에 익혀지는 거예요. 어려운 게 당연한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6번 다시 넘어갈게요. 자, 방어기제. 방어기제 반복적으로 자주 나오는 거니까 자주 나오는 거 좀 알아두세요. 자, 이푸른 씨가 이 슈퍼히어로 영화 주인공 말투 따라하면서 마치 자신인 것처럼 막 집착하고 이제 행동한다. 요거는 이제 동일시입니다. 예. 나한테 우월하게 느껴지는 사람들과 내가 똑같이 느껴지는 거. 학생들이 연예인들 보고 와 우상화하고 막 그 따라하고 하는 게 요 동일시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동일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김미소 씨가 순식간에 부자가 된 사실에 질투, 부러움을 느끼고 있었으나 남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축하함으로써 그런 감정을 숨겼다. 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반동 형성이죠. 자, 자주 나오는 이 방어 기제가 여기 보면 투사, 전치, 반동 형성, 동일시, 그 다음에 뭐 좀 추가하자면 억압, 합리화, 뭐 전이, 신체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거 자주 나오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현병 관련 설명어 틀린 것은 자, 뇌신경 전달 물질 도파민의 비정상적인 분비와 관련이 있다. 네, 이거는 맞습니다. 도파민이 많이 분비되면 조현병이 되고, 그래서 정신과 약물 치료에서 이 도파민을 억제하는 약을 주죠. 근데 이게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다 보면 도파민이 부족하잖아요. 도파민이 부족하면 파킨슨 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도파민이 조현병과 관련이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첫 사파보다 두 번째 사파에서 현실 검증력이 더욱 저하된다. 네. 현실 검증력이 뭐냐면 현실이랑 현실이 아닌 거랑 이 구분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뭐 환청이 들리잖아요. 저 사람 죽여. 저 사람 죽여. 이게 내 마음속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내 마음에서 얘기를 하는 건지 저 바깥에 진짜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건지 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진짜 그렇게 들었다. 그렇게 해서 칼로 찔러 죽였다. 현실 검증력이 매우 저하돼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건 첫 사파나 두 번째 사파나 이거는 상관은 없어요. 유전적 요인이 한 50% 있고, 그 다음에 양성 증상으로 환각, 망상, 와해된 사고 이런 게 포함된다. 음성 증상으로 아까 아직 얘기했죠. 네, 그 다음 8번. 다음 예시에서 박희준 씨가 보여준 행동치료 기법으로 옳은 것은 장난감 사달라고 큰 소리 울거나 때렸어가지고 매일 사줬어요. 날이 갈수록 강도가 세져가지고 해결하고 싶었는데 여기 이 주의를 산만하게 하거나 장난감을 사주지 않았다. 결국 아들이 울고 떼쓰는 행동 빈도가 줄었다. 자, 이거는 속어입니다. 속어. 요 부분 뭐 헷갈리신 분이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네, 다행이에요. 자, 이 노출법은 아까 설명했죠? 공포증 치료에서 공포가 되는 대상에 직접적으로 노출시키는 거. 그 노출법. 자, 그 다음 9번입니다.
자, 9번. 현실 치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현실 치료가 내가 직접 이 선택해서 욕구를 충족시키게 만드는 것이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그리고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1번. 현실을 왜곡하여 지각하면 정신병리가 발생한다고 본다. 이거는 인지치료 입장이고요. 죽음과 자유는 실존적 질문을 던지면서 해답을 찾아 나간다. 이건 실존주의 상담. 자, 답은 3번이죠. 목표는 내담자가 더 좋은 선택을 하여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그 다음 4번. ABC 모델을 따른다. 자, ABC가 얼마나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그죠? 자, ABC 모델은 여기 아까 얘기 나왔던 알버트 앨리스 합리적 정서행동 치료 모델입니다. 요 알버트 앨리스가 이제 90대에 돌아가셨는데요. 요 엄청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알버트 앨리스가. 이게 내가 너무 내성적이고 여자한테 말을 잘 못 걸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나를 좀 변화시켜야겠다. 그래서 수목원에 가가지고 내가 여자 100명에게 데이트 신청을 진짜 해봅니다. 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 명한테 오케이. 딱 한 명 오케이 했어요. 딱 한 명. 딱 한 명 오케이 했는데 결국 그 여자는 약속 장소에 안 나타났다더라고요. 예, 그 정도로 엄청 이제 열심히 엄청 열의를 가지고 에너지 넘치게 활동하던 사람이었는데 미국 심리학회에서 이 심리학자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2위에 딱 들어갔다고요. 프로이트가 3위였거든요. 1위가 로저스입니다. 네, 2위. 1년에 수십 편 논문 쓰고 돌아가실 때까지 강연하고 그랬다더라고요. 아무튼 자, ABC 모델이 뭐냐면 사건이 생겼을 때 그 결과가 나오죠. 결과라는 거는 이제 행동, 그 다음에 신체 반응, 그 다음 감정, 이런 게 결과입니다. 근데 이 사이에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결과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누가 내 앞에 딱 지나가면서 인사도 안 하고 딱 지나갔다.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을 하면 화가 나죠. 화가 나면 이 스트레스 반응에 교감신경이 막 활성화되면서 몸도 긴장되고 막 심장도 빨리 뛰고 이런 현상이 생기겠죠. 근데 저 사람이 어디 바쁜 길 가는 거구나 라고 하면 아무 반응이 안 생기죠. 그런 것처럼 이 중간에 신념이 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라고 해서 이 ABC 모델을 세웠습니다. 만약에 이제 B가 너무 이 잘못된 생각, 왜곡된 신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신념을 논박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논박해서 합리적인 신념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 이펙트, 효과가 생기죠. 새로운 효과가. 그러면 이제 이 효과를 통해서 내 정서랑 행동을 변화시킨다. 여기는 E까지 돼 있는데 이 F는 새로운 느낌이 또 생기는 겁니다. 이 A, B, C, D, E, F까지. 저거는 시험이 A, B, C, D, E, F가 저거는 이거였나요? 예. 하여튼 A, B, C, D, E, F를 외우라고 했어요. 다양하게 많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저희가. 그러니까 ABC가 너무 많아요. 정답이 좀 네, ABC 너무 많아요. 뒤에 기출 문제 풀다 보면 또 나옵니다. ABC 또 나와요. 네. 자, 넘어갈까요? 네. 인간은 소속감, 생존 자유 등 3가지 기본 욕구를 가진다고 가정한다. 5개죠? 네, 여기에 들어가는 또 추가되는 것이 재미, 성취 이렇게죠. 자, 10번 인지행동 치료에 대해서 틀린 것은 1번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주관적 해석이 고통을 발생시킨다. 이거 맞고요.
자, 현상에 대한 왜곡된 지각은 아둔기에 형성된 가치의 조건화로 인해 발생한다. 자, 가치 조건화는 어디죠? 예, 인간 중심 상담 내용이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3번, 인지 재구조화는 대표적인 기법이다. 정서도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다. 네, 그 다음 5번, 정신질환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인지적 오류가 있다. 네, 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보기 예시에서 하준이의 부모가 시행하는 방법은, 하준이가 스마트폰 게임에 빠져가지고 계속 이제 문제가 생기자 부모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또 많이들 하시는 거죠. 예. 더 많이 쓰면 용돈 없어. 이런 거. 그래서 2시간 이상 사용하면 용돈을 줄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강화 계획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부적 처벌, 정적 강화, 이게 생기면, 뭐죠? 아니요. 정답 말고. 이게 무슨 조건 형성이죠? 조건 조작. 예, 조작적 조건 형성이다. 네. 자, 여기 보기가 바뀌어서 고전적 조건 형성이다, 조작적 조건 형성이다, 이렇게 나오면 맞출 줄 아셔야 돼요. 자, 정적, 부적, 그 다음에 강화, 처벌, 다 구분할 줄 아시죠? 예. 그래서 부적 처벌이다. 그 다음에 12번. 과제를 수행하고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라는 뜻으로 반두라의 사회적 이론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개념은, 이거는 자기 효능감입니다. 이 반두라가 이 관찰학습을 이제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고 내가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데, 여기 그냥 아무나 다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 행동을 보고 나도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오전에 반두라 얘기하면서 살짝 언급했던 게 살짝 인지적인 개념도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이게 여기 자기효능감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냥 행동 학습뿐만 아니라, 행동을 학습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면에 있는 이 인지적인 자기 효능감이 있어야 같은 걸 보더라도 이제 따라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안 될 수도 있고. 다음 13번. 자존감이랑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자존감은 내가 나를 얼마나 왜 가치 있게 느끼느냐, 전반적인 내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고, 자기 효능감은 내 능력에 대한 생각입니다. 내 능력에 대한. 내가 이걸 보고 내가 이걸 할 수 있겠다. 네. 13번입니다. 직장인 김필수 씨는 일벌레라는 병명을 가질 정도로 몰입했다. 최근 큰 실수를 저질러서 승진에 실패했다. 무기력, 짜증, 불면, 소화불량, 근육통, 식욕 저하 등의 변화가 생겼다. 이 변화에 대해서 설명. 옳은 것은, 자, 최근에 이 탈진 증후군, 번아웃 증후군에 대해서 이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탈진 증후군, 번아웃 신드롬에 대해서 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체계적 둔감화. 체계적 둔감화는 노출 치료의 하나죠. 점진적 노출법, 그 다음에 체계적 둔감화, 같은 말입니다. 자, 5번. 신장에서 코티졸이 만성적으로 분비되었다. 신장이 아니라 부신피질. 네, 부신피질입니다. 자, 그 다음 게슈탈트 치료에 대해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답은 4번이죠. 게슈탈트 뜻. 인간의 행동은 부분의 합보다 더 큰 전체라는 전제를 둔다. 게슈탈트라는 말이 이 독일어로 이제 전체라는 뜻이거든요. 예. 예. 아까 이제
여기 대표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내가 어떤 불안감이 있을 때 이 알아차린다는 거는 그냥 내 생각만 알아차리는 게 아니라 내 신체 감각, 그 다음에 내 감정, 그 다음에 어떤 이 신체를 벗어난 내 어떤 문제의 핵심, 이런 걸 다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 알아차렸을 때 정경으로 이제 올라오는 것이다 하시면 되고, 이 게슈탈트 만든, 여기 게슈탈트 치료를 만든 프리츠 펄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진이 엄청 대표적인 사진이거든요. 여기 게슈탈트에서 이제 사이코 드라마라든지 뭐 비의자 기법, 그 다음에 연극법 이런 거 이제 많이 했었고, 예, 한 번에 하나만 집중을 할 수 있거든요, 사람이. 자, 이 장면을 보시면, 요 흰 부분에 집중을 하면 잔이 되고, 또 검은색 부분에 집중을 하면 이 사람 마주보는 사람이 되잖아요. 자, 이걸 정경으로 떠올리면 나머지는 배경이 되죠. 예, 정경과 배경에 대한 개념을 설명할 때 이런 그림 많이 씁니다. 자, 요 그림도 예, 두 가지가 보이죠. 하나만 보여요. 여자가 이거 보고 있는데? 네. 다른 그림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정경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네,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 예, 할머니. 예, 할머니. 할머니? 없는데? 어디에? 아니, 할머니가 어디지? 나 안 착한 거야? 저 코와 이쪽에 집중해서 보시면 네. 사진에 코와 자. 이쪽에 보여지는 부분에 집중해서 보시면 네, 여기가 코, 여기가 입, 턱. 아닌데? 여기가 코, 입, 턱. 코에 주방터. 그렇죠. 예. 모범생 눈에만 보이나 보인다. 이제 턱석은 입이. 네. 아무튼, 귀가 눈처럼 보여야 되구나. 그치, 이거 눈이 되는 거지. 예. 그래서 정경과 배경 설명할 때, 정경과 배경 설명할 때 주로 이제 이런 그림들 예,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정경과 배경이 이제 연속적으로 나타났다가 또 사라지고 또 다른 게 또 생기고 이렇거든요. 자, 그 다음에 15번. 다음 중 인간 중심 상담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상담에서는 내담자의 자기 실현 경량성을 촉진한다. 맞죠? 궁극적 목표가 온전히 기능한 인간이 되는 것이다. 3번, 조건부 가치에 내면하는 인간의 성장을 돕는다. 조건부 가치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이죠. 자, 4번, 내담자의 성장을 위해서 무조건 긍정적 존중, 일치성, 공감적 이해가 필요하다. 5번, 개인의 주관적 해석인 현상학적 장을 중요한 개념으로 두고 있다. 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 16번. 해결 중심 상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해결 중심 상담이 뭐 이 가족 치료에서 뭐 많이 쓰는 건데, 요 두 분이서 개발을 하신 거거든요. 여자분이 예, 인수킴입니다. 인수킴버그. 여기 예, 한국인인데 미국으로 이제 건너가서 공부를 하시다가 여기 요 분 만나가지고 같이 이제 이 치료법을 이제 만드신 겁니다. 이게 제 느낌에는 이 해결 중심 치료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많이 이게 퍼지진 않았거든요. 이 두 분이 다 돌아가셔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다 많이 개발되거나 보편화되기 전에 돌아가셔서 그렇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해결 중심 치료는 가족 치료에서 많이 쓰이고 있다. 이제 정신 분석이나 아니면 인지행동 치료나 이런 데 보면 과거력을 많이 다루거든요. 과거에 어떤 이제 문제가 있었는지도 많이 보는데, 여기서는 문제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어떤 내면의 강점이 있는지,
그 긍정적인 자원에 초점을 맞춰서 문제 해결, 현재와 미래에 조금 더 집중을 한다. 자, 여기 뭐 4가지 가설이 있는데요. 뭐 그냥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 이해 없이도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강점과 문제 해결 방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 다음 이제 과거보다 현재와 미래 초점 맞춘다. 누구나 문제 해결을 위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 네, 이런 가정을 가지고 합니다. 자, 요거 뭐 4번째 가정은 요거는 상담자라면 누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앞에 있는 사람이 문제 해결 능력이 전혀 없는 거, 이 문제 있어. 저 사람은 안 돼.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이 상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마인드는 이제 다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적 질문, 예외 질문, 척도 질문, 상단점 변화 확인, 이런 것도 중요하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16번에 3번 WDP 체계를 따른다. 요거는 뭐죠? 예, 현실 치료죠. 그 다음 17번 김멸 씨의 행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네. 자, 비고객사는 10분에서 50분까지 너무 불규칙하게 메일을 줬죠. 담당자는 이게 비고객사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신경을 곤두서서 곤두 세워서 계속 이제 언제 올지 막 체크를 하고 막 있습니다. 이 현상이 변동 간격 강화죠. 근데 이런 문제만 나오면 한 번도 맞춘 적이 없어. 미치겠어. 100% 틀리는 거지. 예. 요거 보시면 돼요, 요거. 요 개념이 아직 잡혀 있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간헐적 강화 계획. 여기에 이제 간격을 고정시킨다. 고정시켜서 강화물을 이제 제공하는 거. 예를 들면, 이제 월급 같은 경우. 월급날은 뭐 10일이면 10일, 20일이면 20일. 항상 고정돼서 이렇게 주는 거죠. 자, 요거는 간격이 달라지는 경우. 어떤 날은 월급을 1일날 줬다가, 어떤 달은 15일날 줬다가, 요렇게 주면 요건 이제 변동 간격 강화. 그 다음에 고정 비율 강화. 요거는 인센티브제 생각하시면 돼요. 영업사원이 물건 5개를 팔면 인센티브 10% 더 준다. 3% 더 준다. 이런 고정 비율 강화. 5개마다 조금씩 더 준다. 고정 비율 강화입니다. 그 다음 변동 비율 강화. 요거는 슬롯 머신, 도박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게 나올지 모르죠. 슬롯 머신. 근데 한 번씩 딱 터질 때마다 대박 나죠. 변동 비율 강화. 그래서 요 도박 나온다 그러면 변동 비율을 강화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떤 것이 나올지 모를 때 그럴 때 이제 변동 비율 강화. 요 강화 계획 이런 것도 이제 종종 나오니까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18번. 이자두 씨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성격장애. 자, 이자두 씨. 너무 극적인 말투, 과장된 몸짓과 표정, 그리고 관심을 막 얻으려고 노력 많이 하죠. 이런 건 이제 연극성 장애입니다. 네, 연극성 장애. 요 연극성 장애가 비군 성격 장애에 해당되죠. 그래서 시험에 비군 성격 장애가 자주 나와요. 비군 성격 장애 4가지. 반사회성, 경계성, 연극성, 자기애성. 요 4가지. 자, 반사회성 성격 장애는 다들 아실 거고, 경계성 성격 장애는 굉장히 충동적이면서 감정 기복이 극단적이고, 그 다음에
유기불안이라고 하거든요. 저 사람이 날 떠날지도 모르겠다 하는 유기불안, 그게 특징적입니다. 그리고 회피성 성격장애는 사회적 상황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이제 꺼리죠. 그리고 피하고. 조현형 성격장애는 이거는 이제 A군 성격장애죠. A군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굉장히 기이하고 마술적인 그런 이제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그 다음에 19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물질. 예. 이게 과도하게 분비될 경우 조현병, 부족할 경우 파킨슨병.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도파민입니다. 엔돌핀 이거는 좋은 겁니다. 신체에서 분비하는 천연 이 진통제거든요. 진통제. 옛날에 이제 웃을 때 많이 웃으면 엔돌핀이 분비됩니다. 이러잖아요. 예, 웃음 치료 막 박수 막 치면서 웃으면 막 그랬잖아요. 예, 웃을 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 격렬할 때 이때 막 나오는 거예요. 정확히는. 그래서 우리가 헬스를 하거나 격렬한 운동할 때는 아프지 않죠. 아픈 줄 모르죠. 근데 며칠 뒤에 막 근육통이 막 생겨서 너무 아프잖아요. 이게 엔돌핀이 막 분비가 돼가지고 이게 고통을 모르는 겁니다. 이렇게 전쟁할 때 이 마약이 많이 만들어졌거든요. 이 엔돌핀을 따서 이렇게 마약이 만들어집니다. 진통제를 만들어가지고. 자, 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 요거는 같은 말이고요. 코티졸, 부신피젤에서 분비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다. 이 자동적으로 나와야 되죠. 자, 20번. 심리치료 과정에서 상담자의 개입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2번에 보면 내담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비밀 보장은 반드시 지킨다. 어찌 보면 맞는 말 같은데 범죄가 일어날 것 같다. 남을 해치거나 막 자살할 위기가 굉장히 커진다. 이러면 비밀 지킨다고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담자가 미성년자 아동일 때 학대당하거나 뭔가 이제 범죄에 위험 처해져 있다. 그러면 경찰에 반드시 신고를 하거나 알려야 돼요. 그래서 초기에는 이렇게 상담 구조화, 구체적인 역할이랑 상담 목표 다뤄야 되고, 5번에 보면 탐색, 통찰, 실행 3단계를 거쳐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요 5번은 이 상담이 진행되는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문제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 지금 상태가 어떤지 탐색을 하고, 그러면 이 문제가 뭐 때문에 됐는지 원인을 통찰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실행하는 역할을 하죠. 아까 노출 치료에서 노출 치료를 마지막에 끝에 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실행 단계 마지막에 들어가는 겁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상담 기법 중 해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해석이라고 하는 거는 뭔지 다들 아시나요? 들어보셨나요? 네. 네, 내담자 행동이나 아니면 문제, 말, 뭐 이런 행동이 나타날 때 그 행동에 대한, 그 장면에 대한 무의식적인 뭐 원인 같은 게 있죠. 근데 그게, 내담자가 잘 알아차리지 못할 때, 통찰하지 못할 때, 이 상담자가 그걸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그걸 해석해 주는 거예요. 무의식적인 동기, 그 다음에 무의식적인 원인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무의식적인 동기를 얘기를 하는데, 상담 초기에 한다. 당신 이제 남들한테 뭐 갑자기 화가 나고 이런 게 부모님한테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이 말을 상담 초기에 한다. 그러면
네, 상처받죠.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한다기보다는 이제 중기 넘어서 5번에 초기 내담자와 라포를 형성할 수 있다. 초기 하면 라포를 이제 깨뜨리는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22번 메슬로우 욕구 체계 가장 상위 단계 자아 실현 욕구죠. 자, 그 다음 정신분석 상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억압된 기억을 밝히기 위해서 최면에 의존한다. 최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최면을 많이 막 의존하는 게 아니라 이 도구적인 역할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담자 방어 기제를 밝히고 해제하는 것이 상담 목적 중 하나이다. 방어 기제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감당 안 되는 불안이라든지 욕구 이런 걸 다 드러내거나 아니면 내가 다 받아들이거나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어 기제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근데 미성숙한 방어 기제보다는 성숙한 방어 기제로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 정신분석 여기 방어 기제 공부하다 보면 이 단계도 있어요. 3단계부터 1단계까지 이렇게 성숙한 방어 기제, 미성숙한 방어 기제. 그래서 해제하는 게 역할이 아니라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목적이다. 다음 상담자 해석과 통찰력에 의존한다. 예. 여기에 의존을 하는 게 아니라 내담자가 스스로 통찰할 수 있으면 그걸 도와줘야 됩니다.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아까 전이랑 역전이 설명 들었었죠. 그래서 이 정신분석 상담에서는 이 전이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전이를 다시 설명하면 내담자가 어린 시절에 중요했던 주 양육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한테 느꼈던 감정을 상담자한테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이 전이가 반드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 상담자, 내담자 사이가 굉장히 중요하다. 예, 그래서 제 4번이 되겠습니다. 정신분석이, 자, 좀, 정신구조론, 여기 혹시 이것도 배우셨나요? 훌륭합니다. 네. 이런 건 꼭 알아두셔야 되죠. 빙산의 일각이라고 해서, 여기 위에가 이제 이 의식이고, 여기 자아죠. 자아고, 자아 사이에 전의식,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 전의식이 있고, 자, 여기가 에고, 슈퍼에고, 이제 자아, 초자아, 그 다음에 이드, 예, 원초아가 있습니다. 자, 요 둘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예? 네. 자, 여기 세 가지 구조가 있거든요. 세 가지 구조. 자아, 그 다음에 슈퍼, 초자아랑 원초아.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이 프로이드는 성적 본능, 그 다음에 공격 본능이 이제 주된 이 무의식적 충동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났을 때 이건 무조건 타고난다. 근데 자라다 보면 이러면 안 돼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여기 초자, 양심, 도덕, 뭐 윤리, 뭐 이런 게 있죠. 그러면 이거는 해야 돼, 하고 싶어, 막 충동이 일어나요. 근데 마음속에 이건 하면 안 돼. 네, 죄책감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막 싸울 때 막 내면에 막 불편한 감정들 막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이게 생깁니다. 근데 이게 막 다투고 있을 때 중심을 잡게 해주는 것이 에고입니다. 에고. 예. 자아입니다. 자아. 예. 그래서 이 중심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심 역할을 하는데 이게 실제로 의식이 될 수도 있고 의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자아는 노력하면 알 수 있어요. 노력하면 알 수 있어. 그래서 이게 전의식입니다. 전의식. 그래서 여기까지 알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뭐 정신분석의 이 상담 궁극적인 목표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이런 말을 하거든요. 무의식에 의식이 있게 하라. 그러니까 내 무의식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찰이라든지 뭐 이런 게 되게 중요하게 이제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24번. 우울증 치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MBSR은 우울증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다. MBSR 마음 챙김 기반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이거든요. 우울증 치료할 때 인지치료까지 이제 3회 물결이었잖아요. 우울증 치료에 효과가 있다라고 연구가 많이 나왔지만 어떤 내담자들은 계속 재발해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저 일정 비율로는. 그래서 이 재발할 때는 더 심하게 해서 오는데 왜 이럴까 고민을 하다가 이 재발 막는데 이 마음 챙김이 효과가 있구나. 그래서 이 MBSR이 우울증 재발을 방지하는 데 되게 효과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2번. 조증 사파가 나타나면 반드시 약물 치료가 이제 필요하다. 조증 사파가 일어난다는 거는 이제 양극성 장애일 거거든요. 그래서 약물 치료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비타민 D 합성을 촉진시켜 우울증 회복에 도움이 된다. 예. 비타민 D는 무슨 효과가 있죠? 맞습니다. 건강에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비타민 D가 구루병이었나요? 부족할 때 구루병이 일어나고 햇빛을 받으면 이 비타민 D가 합성이 되죠. 네. 선생님, 특성장애도 우울증의 일종이에요? 기분장애에 해당됩니다. 근데 우울증 치료라고 해서 저는 우울증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2번이라고 해요. 우울증 치료하다가 이제 조증이 막 발생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울증이 양극성 장애로 발전할 수도 있어요? 예, 양극성 장애가 이 양극단에 있다는 거거든요. 우울증, 그 다음에 조증, 이 두 개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이 양극성 장애. 아니, 근데 원인이 다른 네. 건 줄 알았어요. 그냥 보편적인 사람들이 그냥 우울증을 앓는 거랑 양극성 장애는 그런 기질을 타고나기 때문에 양극성 장애. 기질을 타고난 게 아니라 이것도 이 신경 전달 물질이라든지 호르몬 문제가 있어서 일어나는 거긴 한데, 뭐 우울증으로 내방을 해서 이 상담을 하다가 근데 갑자기 기분이 막 고양되고 막 너무 에너지가 넘치면서 자신감도 넘치고 이유도 없이 그렇게 된다. 그러면 조증을 의심해 보셔야죠. 네, 그러니까 양극성 장애를 의심하고 병원 가보세요.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비타민 D 합성을 촉진시켜서 우울증이 회복된다. 요거는 틀린 말이죠.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우울증 회복에는 도움이 되지만 비타민 D를 합성시켜서 우울증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그 다음에 25번. 네, 아까 질문 주셨는데, 그렇죠? 자, 반두라가 주장하는 사회인지 이론의 자기조절 구성 요소 세 가지가 자기 관찰, 자기 평가, 네, 자기 통제. 자기 통제인가요? 아하. 네. 자,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양성교제는 어떻게 돼 있죠? 제가 알기로는 자기 관찰, 자기 평가, 자기 반응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랬는데 제가 정답에는 2번을 해놨군요. 예. 정답이 3번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중요한 거 나중에 발견해요. 수정될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네. 또 피드백 주십시오. 예. 아니 자기 조절을 하려면 자기 통제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강조가 SS 갖고 계신 분이 아니 그냥 저는 그거 안 익은 상태에서 네. 했는데 자기 통제는 반드시 필요할 것 같은데 자기 관찰과 자기 통제가 들어간 거 다 찾다가 전 2번 찾았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그게 이제 현실 치료나 뭐 이런 데 들어가면 내 선택, 통제 이런 말이 이제 들어갈 거긴 한데 여기 반두라의 사회인지론, 자기 조절 요소다. 그러면 자기 관찰, 내 모습을 이제 관찰을 하고 이 관찰을 한 걸 평가를 한 다음에 이제 반응하는 것까지 요 3가지가 들어갑니다. 아유 하나 더 틀렸네. 통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네, 지금 55분이기 때문에 아까 지금 25번 정답을 이제 찾는 동안 한 10분 정도 휴식을 이제 하시죠. 네. 5분까지 쉬었다가 진행을 다 아까 말씀하셨던 게 취약성 스트레스 모델이죠. 그리고 그 취약성이 생기게 된 원인이 뭐 여러 가지가 또 있을 수 있는데 또 추가 좀 더 하자면 이제 생물 심리 사회적 모델을 또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물이라는 게 이제 타고난 기질적인 부분, 유전적인 부분, 예, 그런 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심리, 개인적인 요인, 그 다음에 개인 심리적인 요인, 그 다음에 그 사회는 우리 뭐 가정이라든지 아니면 조직, 그 실제 우리 사회 문화적인 그런 요인들 다 섞어서 설명을 하는 게 생물 심리 사회적 모델입니다. 네. 그러니까 원인은 엄청 다양할 수 있다. 그냥 하나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울증 아까 얘기고 나와서 말씀 좀 드리자면 우울증이라는 게 사실 TV 같은 데 보면 의사가 나와서 우울증은 이제 약물 치료하셔야 됩니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울증이 약을 먹어야 되는 거구나 라고만 알 수 있어요. 근데 만일에 이 자식이 죽은 사람 같은 경우에 우울증 생기는 게 당연하잖아요. 당연한데 이걸 병리적으로만 바라보고 이걸 실제 이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는 이게 없애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인간적인 면을 다 없애버리고 이 약물로만 치료할 수 있는 병이다라고만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이 안 좋은 인식을 좀 가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런 이제 생물 심리 사회적 모델과 같은 이제 인식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죠. 예. 그래서 산림 치유하는 데서도 좀 이런 개념을 가지고 계시면 사람들 대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데 이해가 왜 중요하냐면 이 내담자들,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이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 특이한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일반인들이 보지 못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완전 꺼리거나 막 저 사람 왜 저래? 이게 안 생겨요. 그냥 저 사람 저렇구나. 저 사람은 그럴 수 있겠구나. 충분히 그럴만하다라고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화가 나거나 불안하거나 이제 그런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네, 그래서 아까 25번 논의가 있었죠. 25번 정답이 3번입니다. 제가 답안에 2번이라고 체크를 해놨는데 다음에 수정을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